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지난주에 그 벌초를 이제 하러 갔다 왔었는데, 벌초가 뭔지 아시죠? 그 산소 주변을 풀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요 풀을 너무나 풀을 잘 베기 때문에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풀을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풀을 배우는 것은요, 지금은 이제 기계를 가지고 풀을 베지만 그전에는 다 낫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그 한자로 한번 쓰면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이게 벌초거든, 벌초. 보통 우리가 벌초를 이렇게 벌초로 쓰거든요. 벌초. 이게요. 요 벌자가 이게 칠벌자거든. 칠벌이고 이거 풀초차니까 벌초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실력을 제가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좀 주식을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 산소 가셔가지고 벌초 좀 하세요. 그러면 아마 조상님 한번 도와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뭐 죽었을 때 다 공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제가 그 공동무지를 가보면 지금 저는 어릴 때 그 공동무지가 제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야, 이쪽 집안에는 산소에 풀이 있잖아요. 그냥 풀이 돼 있어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식이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산소를 돌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벌초 한번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제 강의를 이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자 하냐면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그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한 그 15일 사이에 한 9개 정도 되는 종목이 유상증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유상증자가 쏟아지게 되면 그 한순간에 급락을 하잖아요. 보통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최근에 보니까 평균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의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피해가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 유상증자를 피해가는 방법이요, 요 부채 비율에 답이 있어요. 한 예를 제가 들어가지고요, 볼까요? 최근에 제가 이게 보시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금양입니다. 금양이 지금 언론 매체에서 금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요 금양에서 이게 대한 해명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명을 했나 볼까요? 자, 8월 28일 날 한 매체에서 금양에 대해서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금양에서 이게 대한 이제 답을 내놨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답을 내놨냐? 본 공시는 2024년 8월 28일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금양 8천억 유상증자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를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뭐라고 나왔냐? 당사는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본 공시 시점 현재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 자금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금양에서 유상증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한 매체에서 금양이 유상증자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설이 있다. 그러니까 금양 측에서 이게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유상증자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답변을 내놨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보면 여러분들 그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양이 부채 비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한번 볼까요? 부채 비율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었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근거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부채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부채 비율이요. 보세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세요. 175 잘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175%, 168%, 136%, 185% 있다가 갑자기 올해 상반기에 430%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부채 비율이요. 거의가 뭐 평균 150%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올해 상반기에 430%가 나오니까 이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아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상증자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채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런 설이 나오는 거죠. 그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유상증자를 피해가는 방법은 부채 비율이 답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특히나 적자가 나오면서 부채 비율이 증가되는 기업은 조심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열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유상증자가 쏟아지면 자,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은 유상증자는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누구나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유상증자,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추가 상장하는 거죠.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요. 정자는 자본금을 늘린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자, 기업에 돈이 없어요. 자, 기업이 여러분들 운용 자금도 필요하고, 그죠? 시설 자금도 필요하고, 앞으로 기술 개발하려면은 그만큼 자금이 필요한데, 기업에서 돈을 늘리는 방법,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기업에 뭐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은행에다가 돈을 대출받는 거죠. 은행에. 세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유상증자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90%의 활용은 전부 다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종이 쪽지 나눠주고, 이 주식이라는 이 종이 쪽지 아닙니까? 종이 쪽지 나눠주고 요 돈을,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죠?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이런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여러분들 이 종이 쪽지 나눠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잘못되어 있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유상증자가 뭐 세 가지가 있죠.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있고, 그 다음은 제3자 유상증자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나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할인율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제3자 유상증자는
한 할인율 10%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3자 유상증자는 거의가 호재로 받아들이고요. 주주 배당이나 일반 공모 유상증자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아무리 기업이 그 자금을 가지고 좋은 데 쓴다 손치더라도 유상증자 자체가 이거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유상증자란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한 기업들입니다. 제가 지난해 내가 저기 나와 있는 큰 금액을 유상증자한 기업들 볼까요? 지난해입니다. 올해 아니고요. 하나오션이 2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였습니다. 그때 주가 많이 빠졌을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1조 3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고요. CJ CGV 있죠. 여러분들 영화의 상영업체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지금 뭐 우리가 고품질 멀티플렉스 기업이죠. 극장을 국내 최초로 보급한 기업이 CJ CGV인데 CJ CGV가 4,400억 정도의 유상증자였죠. 제가 지난해 유상증자한 기업을 제가 한번 보니까 186개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더라고요. 186개 기업이. 물론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제가 제외하고요. 크고 적은 유상증자가 186개 기업의 유상증자였더라. 이 기업을 잘 보면 부채 비율이요. 전부 다 200% 이상 되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부채 비율에 대한 이야기 해줄 텐데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는 기업들은 조심하세요. 아무리 성장성이 나오더라도 부채 비율이 200%, 300%, 400%, 500%, 600%, 심지어 1000%도 있습니다. 2000%도 있고요. 3000%도 있어요. 지금 부채 비율이 1000% 넘어가는 종목을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식을 알고 하는 건지 지금은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돈을 뭐 주체 못 하시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1000% 되는 기업에 주식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들 돈을 주체 못 하시는 분들입니까? 주식을 좀 알고 주식을 투자하세요. 자, 이게 보면은 지난해 제가 그 유상증자한 그런 기업들을 제가 대략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 볼까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CJ CGV 아까 제가 앞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게 CJ CGV가 지난해에 얼마의 유상증자를 했었냐면요. 4,4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죠. 여러분들 4,4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4,4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난해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부채 비율이요. 보세요. 2021년도에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1156%예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부채 비율 제가 구하는 공식을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요. 자, 2021년도가 816%고요. 지난해가요. 1122%예요. 여러분들 1000%가 넘어가면은요. 이거는요. 무조건 유상증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99.9%가 무조건 유상증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해 보시면은 이게 유상증자가 지난해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갔잖아요. 1122%의 부채 비율이 나왔는데 지난해 4,400억 정도 유상증자하니까 자 부채 비율이 뚝뚝 떨어졌죠. 어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부채가 그렇게 많았던 기업이 4,400억 정도의 유상증자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예, 부채 비율이 40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도요, 부채 비율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부채 비율이 많아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그 부채 비율에 대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텐데, 이게 부채 총계가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부채 총계가 있어요. 부채 총계가 있고요. 자, 이게 보면요. 예, 자본 총계가 있어요. 예, 자본 총계. 예,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본 총계 분후 부채 총계 곱하기 100이에요. 이걸요, 여러분들, 예, 이게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우리나라의 지금 시가 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부채 비율이 한 얼마나 나올까? 대한민국의 넘버원이라는 기업의 부채 비율은 얼마 정도 나올까? 여러분, 제가 계산하기 전에 대략 한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될까? 남의 돈에 얼마나 끌어다 썼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일까? 10%일까?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뭐 110? 120?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제가 한번 종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가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재무제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런 공부를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알고 계세요. 이게 보면은요. 예, 이게 보면은 BS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이게 BS예요. 여러분들, 밸런스 시트라 그래서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오늘 제가 2차 전지주 중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안정되어 있는 종목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2차 전지 매매하실 때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내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이 재무상태표 이거 보면 이게 부채 총계가 나와요. 이게 부채 총계예요. 이게가 자본 총계예요. 삼성전자의 부채 총계가 102조고요. 예, 자본 총계가 383조예요. 계산해 볼게요. 102조. 예, 102조 나누기 383조. 딱 나누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나누니까 26% 정도가 나오죠. 예, 0.26이 나오잖아요. 그죠? 0.26이, 그죠? 0.26이 나오잖아요. 102에다가 383을 나눠주니까 0.16이니까 26%잖아요. 야,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이 26%구나. 부채 비율이 26%. 우리나라에요. 부채 비율이요. 1.5%도 있어요. 1.5% 있고 2.5%도 있고요. 3.1%, 4.5%. 초우량의 그런 부채 비율을 지닌 기업도 많아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전자는 부채 총계가 102조고 자본 총계가 383조인데 102조에다가 383조를 나누어 주니까 0.16이 나오는데 26%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초우량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유상증자가 나오지 않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유상증자 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이게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게 삼성 SDI예요. 삼성 SDI에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부채 비율은 얼마나 될까를 제가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16조 5천억 나누기 21조 1천억 딱 나눠주잖아요. 165에다가 200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요? 얼마가 나오나요? 이걸 제가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5 나누기 211 그러니까 0.78이 나오죠. 78%입니다. 초우량입니다. 여러분들 삼성 SDI의 부채 비율이 78%면요. 2차 전지 중에서 이거는 순수한 2차 전지잖아요. 삼성 SDI가. 물론 ESS도 있지만 순수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부채 비율이 78%면요. 초우량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종목은요. 걱정 없이 주식을 사서 가져가는 거죠. 자, 그걸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제가 이제 CJ 시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이게서 부채 비율이 이렇게 1000%가 넘어가면 1000%가 넘어가 백발백중 유상증자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종목도 많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좀 생각을 좀 바꾸세요. 좀 생각을 바꾸셔야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이왕하는 거 좀 주식을 제대로 알고 주식하시라고. 좀 주식을 제대로 알고 주식을 해야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식하지 말고 뭔가 주식을 알고 주식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고 이런 유상증자에 대한 이런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방금 이게 나와 있는 이제 CJ 시집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거요. 자, 이게 유상증자의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요. 빚 갚는 데 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세상에 기업이 있잖아요. 유상증자 해가지고 빚을 갚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아.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빚을 갚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빚 갚는 데 쓰는 그런 기업들은요. 그냥 매도예요, 매도. 애누리고 그냥 매도 쳐야 돼요. 기업이 빚 갚는데 유상증자 안 봐? 두 번째, 신사업에 투자하는가를 이걸 분명히 알고 계세요? 자, 이 기업이 유상증자 할 때 빚 갚는 데 쓰느냐 아니면 신사업을 안 쓰느냐 뭐 이렇게 쓰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신사업을 투자하는데 뭐 유상증자 하더라도 큰 호재는 아닙니다. 돈을 유상증자에 쓴다는 자체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상증자는 빚 갚는 데 쓰는 것은 좋지 못하나 신사업 투자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제가 호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와 호재가 혼조한다. 거의 악재가 그냥 9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90%가 악재로 작용한다는 거 유상증자. 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제가 아까 부채 비율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재무상태표를 들어가서 부채 종계에다가 자본 종계를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요. 타인의 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은 대표적인 경영 지표가 부채 비율이니까 이걸 잘 보시고요. 자, 부채 비율이 안정성입니다. 부채 비율이 50% 미만은 초우량이고 100% 미만은 또 우량이고요. 150% 미만은 안정적이고요. 자, 200% 미만도 나름대로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200% 미만까지는 제가 봐줄 수는 있습니다. 요까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200% 이내를 안정적으로 보니까요. 일본이요.
180%를 보니까 일본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가 140% 정도를 보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을 200% 미만을 안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 180% 정도, 독일이 14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이 26%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은 삼성 SDI가 78% 이야기해드렸죠. 그러니까 50% 미만이 가장 안정적이고 100% 미만도 우량하고 150%도 안정적이고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200% 미만까지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넘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넘어가는 순간이 있죠. 이 보시면은 200% 이상 투자 시 제외해라. 300% 주의해라. 400% 위험하다. 500% 아주 위험하다. 그런데 500%를 넘어서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되는 그런 기업의 주식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알면 못 가져가. 모르니까 용감한 거지. 모르니까, 이게 대한 위험도를 모르니까 막 그냥 용감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겁이 나서 못해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는요, 저는요, 150%를 겁이 나서 못해요. 저는 무조건 100% 아래로. 이런 종목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해요. 200% 좀 불안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200%고 300%고 400%고 500% 되는 데서 또 3년 연속 적자 기업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불안한데 200% 이상도 불안한데 3년 연속 이렇게 적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장 주식을 매도하셔야 돼요. 주식을 당장 매도하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지금 시가총액 1위를 주고받고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하고 알테오젠은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이 시가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종목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되돌아와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볼까요? 자, 에코프로 BM은 얼마나 될까? 에코프로 BM의 지금 부채 비율이 얼마냐면요. 부채 비율이 에코프로 BM이 160%입니다. 좀 알고 계세요? 아, 에코프로 BM이 부채 비율이 160%구나. 알테오젠은 얼마나 될까? 알테오젠은 지금 그러면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될까? 알테오젠은 얼마입니까? 64%. 초우량까지 보세요. 64%밖에 안 되죠. 이러니까 이런 주식들의 주가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알테오젠의 지금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64%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제약 바이오 종목을 보시면요. 부채 비율 500%, 600% 수두룩해요. 알테오젠 종목. 부채 비율이 64%밖에 안 되잖아요. 초우량의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주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요. 주식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예,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신비롭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채 위험도에 대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해주는 그 내용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제가 창작극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어디도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면 뭐 투자치 제외하고 300% 넘어가면 주의처는 이런 이야기는요. 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부채 위험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부채 비율의 중요성인데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거고요. 경기 침체 시 빚을 발한다는 거. 부채 비율이 낮으면요. 경기 침체 시에 빚을 발하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나 회사채나 이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의 종목을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부채 비율을 보고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50% 미만 하는 기업들, 그런 사람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안정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부채 비율이 50% 미만짜리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런 나이에, 저 정도의 나이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이 정도의 나이에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지금 60이나 70 되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있잖아요. 바이오에 공격적으로 지금 3년, 4년 연속 지금 적자 기업에다가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에 그냥 올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못 일어섭니다. 이제 일을 설 수가 없어요. 어디 나가서 일을 못해요. 나이가 60, 70 되면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돈을 가지고 노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주식 하시는 분이 그냥 공격적으로 그런 종목에 공격 배팅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종목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지금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게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8월 27일 날 유상증자가 나왔죠. 240억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 시가총액이 한 50% 정도 돼. 240억이면. 이게 나와 있는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기업 여러분들 그 성남에 가면 성남에 그 분당 있잖아요. 판교에 있는 기업이죠. 포항공대. 여러분들 포항공대 교수들이 그게 포항공대 성명 그게 공학연구센터에서 이 기업을 설립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포항공대에서. 그러니까 앞타머 분야에서 선도 기업인데 이 앞타머 사이언스가 8월 27일 날 여러분들 유상증자했죠. 제가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이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타머 사이언스란 종목에 8월 27일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까요? 이게 한번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날이요. 이날이 8월 27일. 한가 들어가 버리죠. 보세요. 이날이 한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이날이 지금 뭐 거기가 한가 아닙니까? 거기가 이날 지금 보면 이날 지금 보시면 29% 빠졌으니까 거의 한가잖아요. 그죠? 이날요. 29% 빠졌어요. 29% 그냥 급락이 한가 들어가 버렸어. 거기가. 이날요. 이날 유상증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요. 날벼락 맞은 거죠. 한 방에 그잖아요. 물론 오늘은 또 상가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또 상가 들어갔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한가 들어가면요. 웬만한 사람들 못 견딥니다. 웬만한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상가 들어갔으니까 뭐 가져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만 이것은 뒤에 이야기고 이렇게 한 방에 딱 급락해버리면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이 이렇게 부채 비율이 216%입니다. 부채 비율이 216%인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가 넘어가면서 기업이 있잖아요. 적자를 보면 안 돼요. 기업이요.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는 종목군 중에서 적자를 봐버리게 되면 볼까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이 적자가 지금 보세요. 지금 연결 기준으로 보면 연결 기준 놓고 보면 상반기까지가 다
적자, 41억 적자, 83억 적자, 122억 적자, 36억 적자. 2021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3년 정도 연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고 3년, 4년 연속 적자 보는 종목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아파머 사이언스의 연도별 부채 비율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느냐. 아파머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연도 2020년도 불과 5%밖에 안 됐어요. 부채 비율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유상증자가 안 나와요. 2021년도 5.7%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죠. 얼마나 관리가 잘 돼 있습니까? 2022년도가 56%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해 보세요. 지난해 110%예요. 올해 상반기에 216% 보세요.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108, 100중 유상증자가 나와요. 자, 부채 비율이 5%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5%, 5.7%, 56%, 그 다음은 딱 100% 넘어가고 그 다음 200% 넘어가잖아요. 이거 만약에 유상증자 하지 않았다. 이거 유상증자 하지 않으면요, 부채 비율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최근에 유상증자한 기업들을 제가 한번 보세요. 최근에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의 신한, 이게 나와 있는 신한 알파 리츠,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신탁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신탁 기업에 지금 그런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맥스트 있잖아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죠. 우리가 정강현실, 그래서 우리가 AR이라 그러죠. 그죠?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이어폴로 여러분들 당뇨 쪽에 상당한 그런 펌프 제품을 지금 에어러블 펌프 제품을 지금 어느 정도 적용하는 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이어폴로, 이 기업도 여러분들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 밖에 9개의 기업이 최근에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유상증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요, 주가들 빠진 거 보시면요, 거의가 20%씩 다 급락이에요. 여러분들 다 급락한다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기업들의 지금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될까? 한번 여러분들요, 제가 일일이 제가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기업의 부채 비율은 얼마 정도 나왔길래 유상증자가 나오는가를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부채 비율이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있죠. 제가요, 부채 비율이 1000%나 1500%나 이렇게 넘어가는 기업들 보니까 거의가 거래 정지당해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거래 정지를 당하면 여러분들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하늘이 무너져. 돈 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쎄 빠지게 돈 벌어서 좀 살림에 좀 도움이 되고자 주식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거래 정지 당해버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이 나와 있는 종목들 내가 몇 개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디딤 ENF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디딤 ENF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제가 부채 비율이 얼마인가 볼까요? 부채 비율이 지난해 기준입니다. 거래 정지당의 지난해 기준이 얼마요? 6,472%예요.
여러분들. 이 나와 있죠? 그전에는 1400, 500도 많은데 1400, 500, 568, 587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6,471%. 이거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 더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디딤 ENF라는 기업 자체가 외식 사업 브랜드 간 직영 매장을 하는 기업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볼게요. 이게 한창이라는 종목이 있죠. 한창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이게 한창입니다. 한창 산업이 아니고 그냥 한창입니다. 한창은 부채 비율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한창의 부채 비율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죠. 부채 비율이 212%에서 212%, 262%, 386%, 지난해 7,618%, 올해 상반기까지가 무려 31,787%입니다. 여러분들 거래증이 딱 당해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이때부터 조심을 하셔야, 지난해 7,600% 넘어갔을 때, 이때 조심하셔야죠. 한창이 지금, 왜 거래 정지 당했을까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부산주공이라는 종목이 있죠. 부산주공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산주공입니다. 부산주공이 지금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얼마까? 837, 934, 992, 지난해 1094, 올해 상반기까지가 1061%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 그 부품 가공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부산주공이. 그다음 이니아. 여러분들 뭐 종합 가전 제품을 만드는 기업 이니아도 거래 정지 당해 있죠, 그죠? 우리가 뭐 김치 냉장고 딤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도 보세요. 이게 다 거래 정지 당해 있어요. 보세요, 다 거래 정지 당한 거예요. 이런 기업의 부채 비율이요, 부채 비율이 워낙 높은 기업들이에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다 거래 정지가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위니아 볼까? 위니아 위니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김치 냉장고 딤체나 뭐 전기밥솥 딤체 쿡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지고 있는 위니아 한번 볼까요? 위니아는 지금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이게가 위니아입니다. 위니아가 지금 부채 비율이 보니까 492%네요. 2022년도에 492%의 여러분들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겁니다. 거의 500% 육박하잖아요, 그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부채 비율 제가 상위 기업 지금 거래 정지 당한 종목군들입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은 이제 거래 지금 정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채 비율이 상위 기업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이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라. 이런 방송을 해줘야 그게 여러분들 그게 전문가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전문가가 아니겠냐고요. 그냥 가만히 둬버립니까?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조금은 한번 생각해봐라. 매매할 때는. 제가 매매하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나의 피 같은 돈을 내가 A라는 종목에 내가 돈을 투자하는데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보고 주식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아나항공
상상이. 제가 지금 주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제가 종목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에어부산, 금호전기, KD, STX. 제가 하나만 제가 볼까요? 아시아나항공 하나 볼게요. 예, 아시아나항공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저는 아시아나항공은 얼마나 될까 한번 볼까요?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부채 비율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이 아시아나항공은 잠깐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 내자면요. 부채 비율이 지금요. 올해 상반기까지가 2,625%입니다. 이게 지금 부채 비율입니다. 물론 이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리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높을 수는 있어도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이게 나와 있는 HJ 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방산, 조선, 건설 플랜트 하는 기업, HJ 중공업이라는 쪽만 볼까요? 제가 이런 걸 한번 제가 설명해 줄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HJ 중공업입니다. 지금 이 종목의 지금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586%, 452%, 567%, 747%, 올해 상반기까지가 782%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이 적자를 보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이 기업은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실적을 한번 보면은 지금 2022년도 흑자고 지난해 적자고 올해 지금 연결 기준으로 상반기까지 적자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금호전기 한번 볼까요? 금호전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금호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일반 조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LED 조명, 조명업체라고 볼 수 있죠? 금호전기 한번 볼까요? 금호전기의 지금 부채 비율은 얼마 정도 될까? 674% 가까이 됩니다. 674%요. 자, KD 한번 볼까요? KD. 제가 이 보여주는 이유도요. 제가 빠르게 지금 보여주는 이유도 이런 걸 하면 제가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KD라는 기업 있잖아요. KD는 지금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690%입니다. 690%. 690%가 690%에서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부채가 많으면은 흑자가 나오면은 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보니까 2021년도 적자, 흑자 이렇게 나왔네. 그죠? 제가 이게 나와 있는 부채 비율이 상위 기업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면 여러분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에 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부채 비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부채 비율을 제가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들어가세요.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적정 부채 비율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의 평균 지금 부채 비율을 구해놓은 거예요. 99%입니다. 중견기업이 98%고요. 중소기업이 149%. 우리나라의 평균 상장되어 있는 평균 부채 비율은 115%다. 그러니까 115%가 넘어가면 평균 넘어가는 거죠. 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평균 부채 비율이 115%더라. 이걸 초과되는 종목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죠? 식약품이 78% 평균입니다. 석유화학이 121%, 기계장비가 102%,
전기가스가 183%고 조선 기타 운수가 149%고 이게 평균 우리나라의 평균 부채 비율을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내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옮겨놓은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부채 비율 하위 기업입니다. 초우량의 지금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 중에서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을 올려놨는데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잡으면요. 이거는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현대 푸치네치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현대 푸치네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 푸치네치예요. 현대 푸치네치의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8.3%예요. 여러분들. 현대 푸치넷의 부채 비율이 8.3%. 83%가 아니고요. 8.3%라고요. 이런 기업 중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주식을 잡으면 백발백중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이 다 그런 종목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을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은요. 야, 시간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리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지금, 부채 비율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삼성전자 26%, SK하이닉스가 76%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86%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8% 가까이 되고, 알테오른이 64%다. 우량한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구나. 100% 미만이 초우량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가장 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가 가장 안정적이더라. 자, 그 다음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 마지막 코너에는 제가 항상 나의 한마디를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시장을 이끄는 꾼들의 모습, 신의 한 수. 부채 비율 200% 이상 기업은 되도록이면 매매하지 마라. 특히 2년 연속 적자 기업이면 경상도 말로 우리가 굉장히를 경상도 방언으로 뭐라고 하느냐? 억수로. 경상도 방언에 억수로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2년 연속 적자 기업이면 억수로 조심해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